예, 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36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36차 최고위원회를 속회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 있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소속 부산시장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러 사퇴하게 된 것에 대해서 피해자분과 부산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소식을 듣고 놀랍고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공당의 공직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성추문과 관련된 문제만큼은 무관용으로 임했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을 결코 변함없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은 일벌백계의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이며 민주당은 선출직과 당직자, 고위 당직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체계화하고 의무화하는 제도 정비에 다시금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제2차 추경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에 추경을 통과시키고 5월 초에 지급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시간을 놓치면 그만큼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긴급한 것입니다. 이미 쓸데없는 논란으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29일까지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대 내내 발목 잡기를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번만큼은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그 외에 기간산업 지원과 한국형 뉴딜을 위한 과제들, N번방 관련 법안 등 상호 이의가 없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빠르게 처리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회 전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높은 방역의식 덕분에 신규 환자가 8일째 10명 내외로 감소했고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긴장을 풀 때가 아닙니다. 작은 방심이 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연휴가 꽤 깁니다. 아마 그동안에 밖에 외출을 자제했던 분들이 답답한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야외 활동을 시작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어려우시겠지만 여전히 확실한 생활 반영을 하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직자들은 한치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주당 구성원들도 집권당의 책임을 단 한시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직 코로나 국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은 방역을 빈틈없이 챙기면서 특히 비상경제 부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총선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코로나 국난 극복의 큰 책임을 지은 것입니다. 민주당은 결코 이 책임을 잊거나 방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정치권 모두의 약속은 반드시 국회 안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부터 어렵사리 본격적인 추경심사가 시작됩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나마 더 늦지 않게 추경예산 심사 착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미래통합당의 한 손을 정말 어렵게 잡은 만큼 나머지 한 손도 마주 잡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왕에 추경심사에 나서는 발걸음을 시작한 만큼 미래통합당에서 화끈하게 통크게 추경심사에 임해주고 또 속도를 내주길 바랍니다. 신속한 예산심사로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애타게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지급을 끝내야 우리 국민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은 국회 신속한 예산 심사와 의결에 달려 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는 30일 이전까지, 그러니까 내일 모레 29일까지는 꼭 예산을 처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예산 처리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 야당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정성스럽게 다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를 지키는 여야 간의 대타협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부터 무급휴직 신속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심각한 생계 위협에 직면한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에게 직접 지원의 길이 열려서 정말 다행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과 국민의 생존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 방역은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성패의 열쇠는 여야의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임박한 위협에서 우리 경제를 지켜내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야가 기업과 국민을 지키는 경제 대타협의 길에 함께 나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한국판 뉴딜부터 성공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기간산업 안정기금 도입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국가보증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 기부 세액 감면을 위해 특별법도 제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간산업을 살리고 기업의 추가 도산을 막기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도 매우 시급합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실기하면 기업 도산과 서민경제 위축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20대 국회가 그 임기가 끝나가지만 여야 모두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국난 극복은 실전입니다. 연습도 없고 또 예외도 없습니다. 20대 국회 임기 말이라고 여러 가지를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이제 멈춰선 한반도 평화의 수레바퀴를 다시 굴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북미 관계가 풀리기만 기다릴 수만도 없습니다. 남과 북이 다시 손을 잡고 맞잡고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고성 제진역에서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연다고 합니다.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서 남북철도 협력사업과 이산가족 상봉에 다시 시동을 거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에 더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하셨던 보건 분야 공동 협력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원칙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체계는 북한의 여러 가지 보건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회도 남북 보건 분야 협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지난 1월 안나푸르나에서 우리나라 국민 4명이 실종됐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중 2분이 실종 100일 만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말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실종자 가족들 그리고 충남교육청 지원단의 요청으로 사고 현장 인근 마을 주민들이 수색대를 꾸려가지고 수색을 했던 것이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이번 수색에 나서주신 사고 현장 인근 주민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추경안이 제출된 지 10일이나 지나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더 이상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말바꾸기 등은 없을 것으로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전쟁인데요. 로이터 통신이 경제 전문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전문가 절반이 이번 위기가 회복되는 것이 V자가 아니라 U자 형태로 아주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일자리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국회도 국민의 일자리 지키기, 서민의 가계경제 지키기 위해서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법정에 출두를 하는데요. 그동안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었죠. 건강상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도 골프를 친다든지 지인들과 저녁을 먹는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더 이상 역사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국민과 광주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에도 동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재판장에서는 좀 더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진상규명에도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광원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온 국민과 또 의료진 또 모든 공직자분들이 합심 협력해서 코로나 방역 통제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예찬 대표님 말씀에 또 모든 국민들 또 우리 당원들도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이제 코로나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을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총선 때 코로나 국난 극복위원회를 가동시켜서 매우 열성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이 코로나 국난 극복위원회를 더욱 확대 재편해서 운영할 필요성에 대해서 다들 공감이 됐고 그래서 아마 우리 당에서도 국난극복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당의 역량도 총동원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국난 극복 과정에서 우리들이 느꼈던 법과 제도의 문제 또 사회적 타협의 문제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떻게 인류의 문명을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들까지도 광범위하게 다루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당이 전적으로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 당은 이번에 처음 당선된 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샵,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당의 체제와 역사, 정통성, 여러 가지 또 의정 활동, 그밖에 국정 과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성인지 교육을 포함해서 또 정치 자금법,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윤리 규범에 대한 그런 강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예비 후보 단계에서부터 매우 적극적으로 우리 당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럼 다시 당선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로 한 것은 앞서 예찬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당이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공감하고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인데요. 11시에 동부 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갖습니다. 남북관계는 과거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매우 더디긴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북 대화를 진전시키는 것이 북미 대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그런 매우 중요한 방안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우리의 역량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총선에서 국민들 다수가 저는 남북관계 개선에 동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핵심적인 공약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남북관계 개선이 저는 국민들 뜻에 맞는 것이고 국민들의 명령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나서야 한다. 그리고 당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아까 이인영 대표가 말씀했습니다만 오늘은 4.27 판문점 정상회담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1년 만에 다시 만난 남북 정상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회복의 극적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두 정상이 함께 손을 잡고 군사 분계선을 건넜던 평화의 발걸음은 북미 대화의 모멘텀이 되어 북미 정상의 세계적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남북 정상의 과감한 결단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을 연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국민들께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추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따라 판문점 회담 때 보여준 과감성을 재발휘할 때입니다. 21대 국회가 열리면 야당의 반대로 하지 못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부터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한반도 평화의 역진을 막는 법적 담보이자 평화를 추동하는 엔진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에 긍정적인 신호를 줘서 남북관계 복원과 남북 국회회담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계기로 판문점 선언의 남은 약속들도 과감히 이행해야 합니다.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 서해 평화수역 지정과 단계적 군축,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면하여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방역 분야의 협력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정부의 동해북부선 남측 구간 조기 착공 노력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부산부터 동해선이 이어진다면 한반도는 유럽으로의 대륙철도 시대, 경제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철도 관광이 열리고 대륙과의 물자 교역이 빨라져 한반도는 신흥 경제 권역이자 세계 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의 새로운 밥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문점 회담의 정신을 되살려 정부가 보다 과감하고 담대한 결단으로 남북 관계를 돌파하기를 요구합니다. 개성공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전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평화번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과감한 개혁을 국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웅 최고위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리는 형제복지원의 박인근 원장이 원생들을 직접 때려 숨지게 했다는 증언을 정부가 공식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또 평생 트라우마에 고통받다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도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에서 32년 만에 첫 공식 조사를 했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공식 조사임에도 조사의 강제력이 없어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된 현황들을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복지원이 폐쇄된 뒤 전국의 복지시설이나 보호시설로 보내진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 피해자 생존자 확인 작업, 명예회복과 종합적인 지원 대책 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 씨가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지도 900일이 지났습니다. 국회는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인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책무이자 도리일 것입니다. 국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 및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여야를 떠나 형제복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당은 윤리심판원을 열어서 오고동 전 부산시장의 징계를 논의합니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내 젠더 폭력 문제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젠더 폭력 근절 대책 TFT가 설치 의결이 됐습니다. 2년 전에도 이와 같은 TFT를 제가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그 기준을 공천과 관련한 기준을 세우고 어떤 공천에 대한 어떤 그 평가를 하는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TFT는 젠더 폭력을 예방하는 부분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 당 시스템 점검을 통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특히 공직자 평가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공천 기준에 대한 강화 또 윤리 규범 이런 부분들을 더 점검을 해나가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이외에도 모든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성평등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후보 시절에 하는 것만 갖고는 이번에 그것이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성차별 인식이 한 번에 변화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나 당직자, 당원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좀 체계화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그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이번에는 보다 우리 당이 철저하고 근본적인 좀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내면화하도록 이번에 계획이 그렇게 철저하게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제 그 박능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께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아플 경우에 3일 내지 4일 집에서 쉴 수 있는 휴가 제도를 정비하고 또 휴가 시 임금을 보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건강보험상의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있긴 하지만 대통령령이 위임되어 있는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아서 상병수당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가를 내고 쉬는 동안에 상실되는 소득이나 임금을 현금으로 보존해주는 건강보험 상병수당제 도입이 절실해졌습니다. 근로자들이 아파도 출근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감염 확산의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프면 쉴 수 있도록 근무 형태나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그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을 때까지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생활방역 차원에서 제도 정비를 한다고 한다면 이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실효화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석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예, 우리 박주민 최고위원의 지적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5.18 헬기 사격 여부가 쟁점인 전두환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오늘 광주에서 다시 열립니다. 그동안 불출석으로 일관했던 전두환이 1년 만에 다시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알츠하이머를 핑계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전두환이 버젓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또 12.12 군사반란 주역들과
만찬을 즐기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어제 한 언론사가 입수한 80년 5월 당시 계엄사 문건인 전교사 충정작전 계획 자료를 보면 5.18 당시 500MD 헬기를 24단에 2대, 24단은 경기도에 주둔한 사단이었습니다. 여기에 무장 헬기가 1대, 31사단에 3대, 31사단은 광주사단입니다. 무장 헬기 2대, 35사단에 1대, 35사단은 전주에 있습니다. 3공수여단에 2대, 무장 헬기 1대입니다. 3공수여단은 경기도 남한산성 인근에 있던 부대입니다. 11공수여단에 2대, 무장 헬기 1대, 11공수여단은 전남 담양에 주둔했던 공수여단입니다. 이렇게 배정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헬기와 무장 헬기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서 그동안 전두환과 신군부 군인들이 주장해온 정찰이나 지휘 용도로만 헬기를 운영했다는 이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22일이 지나면 광주 5.18은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적 법률적 판단이 끝난 5.18에 대해 전두환과 그 추종자들은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또 폄훼하고 있습니다. 5.18 40주년을 맞는 지금 최초 발포 명령자를 비롯한 학살 책임자를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헬기 사격, 암매장, 더 나아가서 계엄군의 성폭력 등 그동안 묻혀진 진실들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합니다. 그 길만이 5.18 폄훼 왜곡 세력을 응징하고 단죄할 수 있습니다. 5.18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없이 이루어지는 5.18 기념식에 매번 울려 퍼지는 님을 위한 행진곡은 만약에 5.18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늘 공허한 메아리 외침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